페이지에서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시면. 네, 다시 154페이지에서는 66번 잠깐 볼까요? 우선 시그마의 AK가 지금 뭔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직접 다 배열을 한번 해본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우선 여기서 이렇게 나올 거야. 좌변 따져보자. 좌변은 뭐야? A1, A2, A3 이렇게 돼서 A10까지 간 거고, 그 다음에 우변 보자. 우변은 먼저 앞에 거는 뭐야? 1 집어넣으면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그 다음에 점점점에서 홀수만 남겠지? 얼마까지? A9까지 이렇게 남아있을 거고, 플러스 얘는 A2 플러스 A4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어디까지? A10까지. 서로 같은 걸까? 같은 거야. 얘는 그냥 같은 거야. 그렇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이것을 계산하기보다는 얘도 그냥 똑같이 배열해보자고. 1을 집어넣어봐. 얼마야? 마이너스 1에 0제곱이니까 그렇죠. 어차피 1인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마이너스 1제곱 0제곱은 1이에요. 플러스 2 집어넣으면 잠깐만. 그 다음은 마이너스 1에 얼마야? 2 집어넣으시면 1제곱 마이너스 1에 2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맨 마지막은 마이너스 1에 6까지 집어넣으시면 5제곱으로 끝나겠죠. 이것이 성립합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성립하나요? 그렇네요. 얘는 시그마 K 세제곱. 나 멋있게 계산할 수 있는데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아니야. 지금 계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한번 넣어볼까요? 1 집어넣어봐. 얼마야? 1 세제곱 2 집어넣으면 2 세제곱해서 어디까지 가자는 거야? 10 세제곱까지. 여기서는 2 집어넣어볼까요? 1 세제곱 3 집어넣어볼까요? 2 세제곱해서 어디까지? 얘도 11을 마지막에 집어넣으면 10 세제곱까지. 같은가요? 같은 거네요. 따라서 같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시그마의 공식을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시그마의 성질을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 뭐 현학적으로만 풀지 말고 하나씩 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155페이지에서는 156페이지는 157페이지는 158페이지는 159페이지는 네? 106번 잠깐 봅시다. 다음처럼 주어졌었을 때 결국에는 이거죠. 얘를 정리해달라는 뜻인 거예요. 얘를 정리하면 얘가 뭔가가 나오겠지? 그렇다면 6분의 n의 n 플러스 1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를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얘를 정리하고 나면 이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식이 나오나 보지. 그치? 그래서 한번 직접 한번 해봅시다. 얘도 마찬가지. 우리는 항상 해야 될 건 K번째를 항상 떠올려야 돼. K번째 항은 무엇일까? 첫 번째 항은 1 곱하기 2n-1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니까 얘도 분명히 뭐 곱하기는 있었을 것 같아.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로 시작됐고 세 번째 항은 3 곱하기로 시작한 거 봤었을 때 K번째는 K 곱하기로 시작됐겠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고, 그 다음 옆에 곱해져 있는 놈은 2n-1, 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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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n-로 시작됐겠다. 그치? 2n-로 시작됐을 거고 1 뺐고 3 뺐고 5 뺐고 이렇게 되는 거야. 1, 3, 5 홀수잖아. 그치? 2k 플러스 1 2k 마이너스 1, 2k 플러스 3 이런 것이 보통 홀수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어떤 걸까? 2k 마이너스 1이었겠지. 그쵸? 1부터 시작되고 있으니까. 그쵸? 따라서 2n에서 2k 마이너스 1을 뺀 것이 바로 k번째 항이 되겠다.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식을 조금 정리해보면 2n-2k 플러스 1 2n-2k 플러스 1 이렇게 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식을 정리해 주시면 k번째 항은 이렇게 됐겠다. 마이너스의 2k 제곱에 플러스 2n 플러스 1의 k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요? 얘가 일반항이고 여기에 지금 시그마를 붙여달라는 얘기예요. k는 1에서부터 n까지로. 진짜 n번째 항이 맞나?
n 곱하기 1이 n번 짝이 맞나? 이것도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k 곱하기로 시작되고 있고 여기는 n 곱하기로 시작되고 있으니까 n번 짝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넣어봅시다. 이제부터 마이너스 2의 시그마 k 제곱이고요. 플러스 시그마의 2n 플러스 1k인데 2n 플러스 1은 어차피 상관이 없죠. 저쪽 앞으로 빼버립시다. 앞으로 빼버리면 이렇게 잡히겠죠. 맞습니까? 정리 한번 해보죠. 마이너스 2 곱하기 시그마 k제곱 공식 뭐였죠?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그죠? 플러스 얘는 2n 더하기 1에 2분의 n에 n 플러스 1인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6분의 n에 n 플러스 1을 이제 묶어달라는 거잖아. 그래서 6분의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묶을 거예요. 얘도 6으로 만들어주고 곱하기 3 해주면 되니까. 그럼 6분의 n에 n 플러스 1을 묶어내주고 나면 남는 것은 2배의 2n 플러스 1 플러스 3배의 2n 플러스 1 뭐 이렇게만 남아있는 거네. 그쵸? 그러니까 2n 플러스 1이 총 5개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이때 a 값과 이 b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아, 여기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2에 2n 플러스 1. 괜찮을까요? (109번) 잠깐 볼까요? 109번. 109번에서는 로그의 1-k제곱분의 1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건데 이때 자연수 n의 값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로그에 대해서 성질에서 봤지만 로그의 a 더하기 b 이런 건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로그의 a, b 아니 의미가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는 의미가 없어요. 다만 로그 a, b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뭔가 할 건덕지가 있는 거야. 로그의 a 플러스 로그 a에 뭐 로그의 b 이렇게 쪼갤 수 있으니까. 따라서 지금 로그의 1-k제곱분의 1을 보고 나서는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걸 알아야 돼. 따라서는 뭐 해줘야 돼? 변형시켜줘야 되겠다. 어떻게? 통분. k제곱에 얼마입니까? k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로그에 다시 k제곱에 k제곱 마이너스 1을 하면 또 뭐가 떠올라야 돼? k 마이너스 1, k 플러스 1 이런 게 또 떠오르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잠깐만 이걸 쪼개도 좋지만 얘를 k 곱하기 k로 가져가 본다면 시그마의 n은 2에서부터 n까지 가져갈 거야. k는 2부터 n까지. 로그에 2 넣어볼까? 2 곱하기 2에 1 곱하기 3 더하기 로그에 또 3 넣어볼까? 3 곱하기 3에 3 집어넣으면 2 곱하기 4 이해되니? 더하기 로그에 4 집어넣어볼까? 4 곱하기 4에 4 집어넣으면 얼마야? 3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해서 로그에 n 곱하기 n에 n-1, n 플러스 1까지 가자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 식을 정리해보고 나면 로그에 하나로 합쳐질 수 있죠. 어떻게?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에 3 곱하기 3에 2 곱하기 4 곱하기에 4 곱하기 4에 3 곱하기 5에 곱하기에 띵띵띵해서 곱하기에 n 곱하기 n분의 n-1 n 플러스 1이 있을 거고 혹시나 모르니까 하나 앞으로 더한다면 n-1 n-1에 n-2에 n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어떻게 지워지는지를 보면 되겠네. 여기 2 이렇게 약분돼서 사라질 거고 3 지워질 거고 3 이렇게 V자로 계속 지워져 나가겠네. 이해되시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죽어 나갈 거라고.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죽어 나갈 거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와서 얘가 죽겠고 그쵸?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가 죽어버릴 것이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놈은 뭐만 남아있는 거야? 전체적인 결론은 로그에 2분의 1에 곱하기에 n분의 n 플러스 1만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그 놈이 얼마래? 로그에 100분의 51이라는 거죠.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걸 만족하는 n값을 찾아달라,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또 질문할 거. 160페이지. 10번으로. 응? 10번으로. 10번이요? 10번. 네. 지금, 마찬가지 뭐 해달라는 뜻이에요? 얘가 지금 SN이니까 일반항을 구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SN-를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SN-는 뭐야? 로그의 2분의 n에 n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n 대신 n-를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AN은 로그 2분의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2에서 이 새끼를 뺄 거니까 나뉘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약분되고 n 플러스 1까지 나뉘어지면 일반항은 로그 n에 n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우리는 뭐가 필요해? A, 2K가 필요한 거야. 야, A, 2K라고 그럼 n 대신에 2K 집어넣어 주시면 일반항은 2K분의 2K 플러스 2가 되면서 약분까지 예쁘게 해주시면 로그에 K분의 K 플러스 1이 나올 테니까 결국에 우리가 구하려는 식은 뭐냐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20까지 가는데 로그 K분의 K 플러스 1의 값이 얼마겠습니까를 묻고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했었던 그런 고배 형태로 바꿔주시면 예쁘게 정리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겠네요. 괜찮을까요? 네. 112번이요. 이걸 정리해달라는 얘기네. 그죠? 그럼 요 식을 정리해서 시그마를 풀어달라는 얘기야. 왜냐면 여기 자체가 그냥 AN이니까. 그죠? 한번 찾아봅시다. 야, 넌 누구냐? 일반항이 왜 이렇게 복잡해? 2K 플러스 1 분의.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분자는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시작해서 k까지의 i제곱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야? 6분의 k에 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1 이렇게 됐겠죠. 맞습니까? 뭐야? 2k 플러스 1이 약분돼서 사라지고 그러면 곱하기 6씩 예쁘게만 정리해 주시면 얼마야? 약분되고 나면 k에 k 플러스 1분의 6 이렇게 나오는 거네. 이게 될까요? 따라서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정리가 될 수 있었겠다. A에는 2분의 1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의 K의 K 플러스 1분의 6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야 6! 너 잠깐 앞으로 나가봐. 그럼 이 새끼가 1이 되고 6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3으로 쪼개질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요 놈만 정리해 주시면 AN이 정해지네. 뭘로 해야 돼? 부분분수 공식으로 바꿔서 예쁘게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설명해 볼게요. 다음 또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또 질문할 것.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161페이지에서 질문할 것. 119번. AK가 뭘까요? 규칙을 찾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씩 다 배열할 수도 있겠지만 규칙을 한번 미리 좀 찾아봅시다. 뭘까요? 뭔가 더하기가 있었던 것 같고 얘는 루트 1이라고 생각해본다. 뭔가 K번째 항은 루트 더하기 루트가 됐을 텐데 그치? 앞에 보면 3, 4, 5 3, 4, 5? 계속 연속됐네? 그쵸? 첫 번째 항이 3, 두 번째가 4, 세 번째가 5니까 K번째는 K 플러스 2, 세 번째가 3, 두 번째는 2, 첫 번째는 1이었으니까 여기 K가 들어가겠다.
이해될까요? 따라서 ak분의 1부터 먼저 정리해볼까요? ak분의 1은 루트의 k 플러스 2 더하기 k인데 이제 해봐서 알겠지만 어차피 얘네들이 속어가 될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에 절대값이 작은 놈을 앞에다 적어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약분이 되는 규칙차는 데 있어서. 그런 다음에 유리화를 해주시면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2고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붙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곱하기 2를 한 게 일반항이니까 똑같이 곱하기 2를 약분까지 해주시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의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2 이거 풀어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정리하셔서 요게 요거니까 이걸 정리했더니 2 플러스 루트 2가 나오도록 하는 그때 산수 n의 값이 얼마인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배열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120번. 120번은 함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야. 이게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그래서 좀 필요한 거라고. 지금 결국에는 이 선분의 길이를 이 시그마의 일반항으로 잡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한 역수니까. 그렇다면 자신감만 있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좌표가 필요한 거죠, 어차피. 그렇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좌표가 필요합니다. pk의 좌표는 뭐였을까요? k, 루트 k 플러스 1.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qk는 k, 마이너스 루트 k.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금 pk, qk를 지나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y축과 평행하죠. 축과 평행할 때는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그냥 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이건 누가 봐도 루트 k 플러스 1이 크니까 절대값 취할 필요도 없을 거고. 따라서 그냥 야 너 루트 k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루트 k를 뺀 거니까 플러스 루트 k가 됐을 거고 거기에 역수니까 분의 1이 됐을 것이며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48까지 있는 거구나. 이렇게까지 식 세워지면 이제 끝나는 거란 말이죠. 허무하죠. 자신감이 필요한 거라고. 이 정도까지 연습했으면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덤비셔야 돼요. 그 다음 또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 혹시 질문할 것? 127번. 지금 2, 4, 6, 8, 10이 계속 반복되고 있대. 2, 4, 6, 8, 10, 2, 4, 6, 8, 10 이런 식으로. 그런데 15번째 줄에 나열된 모든 수의 합을 15번째 줄에 나열된 모든 수의 합을 계산해 달래. 그럼 얘가 지금 첫 번째 줄, 얘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잖아. 우린 15번째 줄에 나열된 모든 수의 합을 계산할 거니까 첫 번째 숫자가 뭔지부터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렇다면 여기 쭉쭉쭉 갔을 때 14번째도 있었을 거고 15번째도 있었을 텐데 15번째에 시작되는 숫자를 알고 싶어. 그렇다면 얘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14번째 줄에 있는 맨 끝 숫자만 알면 돼. 이해되니? 괜찮아?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끝이 8로 끝난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
어차피 2, 4, 6, 8, 10이 반복이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까지 다 더하고 나면 1 더하기 3 더하기 5니까 얼마야? 9? 얘가 9번째 항이란 말이야. 이해되니? 그렇다면 총 9번째 항이니까 이 5개가 한 번 반복됐을 것이고 또 한 번이 반복이 되면 10번째 항이 됐을 텐데 우리는 9번째 항만 묻고 있는 거니까 바로 이 바로 직전 9가 아니라 8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는 뭘 계산해야 돼? 14번 14번째 줄까지에 있는 항의 개수만 알아낸다면 이 숫자를 찾아낼 수 있었겠다. 그치? 그럼 14번째 항까지의 숫자의 개수를 알아보자. 몇 개이냐? 1개요, 3개요, 5개요, 7개요, 9개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 그치? 시그마를 취해도 좋고 2K-1에 14 시그마를 취해도 좋고 또는 시그마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이거 공식 뭐였죠? n제곱 여기까지가 4였고 여기까지가 9였고 그죠? 다시 한번 좀 필기 좀 해놔. 기억해주면 홀수의 합은 홀수의 합은 n의 제곱이다. 홀수의 합은 함수의 제곱이에요. 알아두면 여러 군데서 많이 활용해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의 2k-1 따라서 몇 번째? 얘는 몇 번째 항이다? 14번째 196항이다. 맞아? 그럼 196을 뭘로 나눠? 5로 나누는 거야. 그럼 나머지 얼마야? 뭐 직접 다 나누지 않더라도 우리는 나머지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치? 나머지 얼마? 1. 나머지가 1이었을 테니까 얘는 뭘로 끝났다? 2로 끝났다. 그렇다면 얘는 뭘로, 15번째 뭘로 시작한다? 4로 시작한다. 이해되니? 그렇다면 다시 4, 6, 8, 12 이런 식으로 끝날 이렇게 있는 5개가 반복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네. 15번째 줄에는 그래요. 그렇다 쳐요. 그렇다면 15번째 줄에는 몇 개의 항이 있습니까? 몇 개의 항이 있을까? 15번째는. 우리 지금 아까부터 이렇게 1개, 3개, 5개 이렇게 했었잖아. 그쵸? 2k-1개가 있다고. k번째 줄에는 2k-1개. 따라서 얘는 29개가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항이 29개가 있었을 테니까 4, 6, 8, 12, 4, 6, 8, 12 이 5개가 이 5개씩 묶음이 몇 개 있어? 25개 안에 5개 묶음이 5개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6번째 묶음에서의 4, 6, 8, 10에서 끝나는 거죠. 29개니까.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수열 파트는 퍼즐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학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퍼즐 푼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좀 더 흥미가 생길 수 있어요. 막 시그마 써야지, 공식 써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훨씬 더 재밌을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뒤쪽 부분 수열의 귀납적 정리에 대해서 좀 잠깐 나가도록 할게요.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봅시다. 우리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것이 있는데 귀납법이 뭐야? 귀납법. 이런 거 문과에서 해줘야죠. 귀납법. 자다가 일어나서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들을 내놓고서 최종 결론을 내는 이런 것을 귀납법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 귀납적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엔 일반항을 찾는 과정인데 일반항을 찾는 그런 근거들을 제시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근거들이 지금 뭐 보통 첫째항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웃한 여러 항 사이에 대한 관계 이런 식들을 던져주고서 우리가 일반항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점화식이라고 불리어지고요. 그래서 이 점화식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을 이제서부터 우리가 배울 겁니다. 보죠. 이런 점화식들인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귀납적 정의 뭐 여기에다가 그냥 그대로 보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등차수열이라는 말 대신에 아예 이런 걸 던져줄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뭐 이걸 이렇게 옆에다 따로 적을까요? 등차수열이라는 것을 눈치채야 되는 힌트들. 등차수열의 점화식은 지금 보는 것처럼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다 뭐 이런 식의 점화식을 던져주면 우리가 알아서 아 등차수열이구나 이런 걸 깨달으셔야 되겠고, 또는 이런 것들도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다 이런 힌트를 봐도 아 너 등차수열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부분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대한 파트는 어떤 파트냐면 점화식을 던져줘. 거기서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그것이 지금 2015 교육과정 들어서면서 너무 심화된 것은 나오면 안 돼, 이젠. 다만 이제 몇몇 가지들은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아예 안 낼 수가 없어. 이 단에서 이걸 빼고 나면 사실상 엄청나게 큰 비중이 있는 게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안 낼 수는 없어. 그리고 등비수열도 마찬가지. 등비수열에서 나올 수 있는 점화식은 뭐 이런 거야.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r. 어떤 특정 값이야. 물론 뭐 얘를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눠봤더니 r로 일정하더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는 얘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다. 등비중앙의 성질이죠. 이걸 던져줘도 아, 너 등비수열이구나 이런 건 알 수 있으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우선 최소한 얘네들은 알고 있어야 돼. 따로 필기하진 않을게요. 우리가 등차 등비에서 많이 했던 거라서. 그렇다면 얘가 문제로 되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초항이 100이고 an 플러스 1 더하기 3은 an이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수열 an이라고 주어져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걸 봤는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항을 하나씩 배열해 볼까? 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는. 여기 교육과정에서 바라는 것은 등차 수열의 점화식을 외워달라는 얘기는 아니었을 테니까. 야, an 플러스 1이 뭐냐? an 빼기 3 아니냐? 그렇다면 a1이 방금 100인 거 찾았으면 a2도 찾아보렴. 그렇다면 a2는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a2는 a1 빼기 3이잖아. a1이 100이니까 얼마야? 97. a3은 얼마야?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a3은 a2 빼기 3이니까 a2에서 3을 빼라는 거니까 얼마야? 94. 아, 너 등차 수열이네? 이런 것을 이제 이때 깨달아서 계산해달라는 것이 교육부에서 또는 이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걸 수는 있겠지만 시간 낭비잖아. 외울 거는 빨리 외워버리자는 거죠. 따라서 딱 보자마자 야, 너 등차 수열이지. 그렇다면 AK는 초항 플러스 K-1에 D가 얘니까 이렇게 됐을 거고 얘가 얼마다? 13. 이것을 빨리 곧바로 내버리자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K값을 구해달라는 것이 등차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해당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1162번 잠깐 볼까요? A1은 마이너스 62 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가 주어져 있어. 이 새끼 뭐야? 아, 그러면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에다가 2배 한 다음에 AN을 빼라는 거니까 A3은 2A2 빼기 A1. 그럼 A2 계산하시고 A1 계산해서 A3 찾아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A4는 그렇다면 2A3 빼기 A2. 우리는 여기서 A3 구한 거 2배 한 다음에 또 계산할 수도 있죠. 해서 찾아내는 게 목표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했다는 것은 시간이 모자라.
그래서 이걸 외워달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외우기도 했고, 이걸 뭐라 불러? 등차 중앙의 성질이죠. 맞습니까? 따라서 얘는 등차 중앙의 성질이니까 너 등차 중앙의 성질 성립한다는 얘기는 등차 수열 아니니? 이렇게 따져달라는 거고, 따라서 초항이 마이너스 60이 공차는 얼마입니까? 플러스 얼마 한 거야? 4? 플러스 4 한 건가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다. 그럼 등차 수열을 알고 SN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값을 찾아달라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등차 수열할 때 연습했었던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1163도 그냥 일반적인 수열이래.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알겠지? 원래는 하나씩 다 따져달라는 거죠. A1 알고 있으니까 A2도 찾아보고 A3도 찾아달라는 얘기인데 외우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실수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등차 수열인 거 알았어. 등 비수열인 거 알았어. 공비 얼마야? 2라고 하면 이 문제 출제자가 장난친 거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죠. 공비가 뭐야? 전에 있던 항에다가 얼마를 곱했길래 다음 항이 됩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잖아. 그쵸? 따라서 얼마여야 돼? 2가 아니라 2분의 1이에요. 그쵸? 그래서 공비가 2분의 1이 된다. 혹시라도 이런 장난치시면 거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찾아달라는 뜻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수열 AN이 던져줬는데 이런 조건을 던져줬어. 뭐야 씨. 루트? 아니지. 제곱해달라는 뜻인 거야. 제곱하면 AN 곱하기 AN 플러스 2니까 등비 중앙의 성질인 거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AR 세제곱이 125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네,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 그 다음에 1168번서부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뻔하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1168번서부터 지금서부터 말씀드리는 한 세 가지 정도는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암기. 알겠지? 이건 최소한의 암기. AN 플러스를 AN 더하기 3N인 거야. 얘가 더하기 3 같은 상수였다면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런데 문제는 뭐야? 3n이라는 일반항을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얘는 같은 숫자가 아닐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한번 따져봅시다. A1이 1이죠. 지금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건 이거예요. A1이 1이야. 그럼 A2는 A1 더하기 3이 된 거겠지. 맞습니까? 얼마? 4. 그쵸? 다시 A3은 A2 더하기 2 집어넣은 거니까 6이죠. 얼마야? 10. 맞습니까? 그 다음에 A4는 A3 더하기 3 집어넣은 거니까 9. 얼마야? 19.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방금 3 커졌고 얼마야? 6 커졌고 9 커졌죠? 그 다음은 뭐 12가 커질 것이고 또 그 다음은 15가 커질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서 11번째 항을 찾아달라는 것이 교육과정. 이렇게 추론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이를 한다면 이렇게 현실적으로 풀이한다면 A2는 A1 더하기 3인 것이고 잘 보셔야 돼요. A3은 A2 플러스 3 곱하기 2였을 것이고 A4는 A3의 3 곱하기 3이었을 것이고 그쵸? A5는 뭐였을까요? A4 더하기 3 곱하기 4였을 것이고 우리는 A11을 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A11은 뭐였을까요? 점점점에 A11은 A9가 아니라 10에다가 3 곱하기 10이 된 거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싹 다 더해버릴 거예요. 더하시게 되면 이쪽에 좌변에는
A2부터 시작해서 A10에다가 A11까지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잠깐만. A2에서부터 시작해서 A10까지 있고, A11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변에는 A1도 있겠지만 A2에서부터 A10까지도 있었을 것이고, 플러스에 3으로 묶어내시면 1 더하기 2 더하기에서 10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이 부분이 이렇게 소거돼서 없어질 것이고, 따라서 A11은 뭐가 되는 거야? A1 값에다가 1이죠. 플러스 3 곱하기에 1에서부터 10까지의 합, 등차 수열의 합이죠. 2분의 10 곱하기 11 이렇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A11의 값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이것이 현실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것을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잘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얘를 조금 더 일반화 해볼까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풀었다면 얘를 일반적으로 풀어봅시다. 그렇다면 지금 이 형태는 지금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거든요. an 플러스 1은 전에 있던 항에다 어떤 특정 숫자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일반항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얘를 bn이라고 잡아보자고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이렇게 들어가시겠죠. 여기를 이제 지워버리면 이런 식이 됐을 거예요. 얘는 B1, B2, B3 이렇게 더해지겠죠. B4 이런 식으로 해서 B 여기도 N이라고 해볼까요? AN 여기는 일반항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AN-1 플러스 BN- 이렇게 됐겠죠. 그렇다면 얘네들도 마찬가지 싹 다 더해져 버리면 알아서 다 죽을 거란 느낌 드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아서 다 죽을 겁니다. 따라서 남는 것은 AN은 A1 플러스 B1부터 시작해서 BN-1까지 합인 거죠. 따라서 결론이에요. AN은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까지의 BK다. 이것을 암기해 주시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형태라면. 이런 것을 좀 예전에는 정말 기본이 되는 수열이었기 때문에 이런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고 불렀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에선 빠졌습니다. 하지만 개차 수열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나올 테니까 그쵸? 문제로 출제될 수는 있겠죠. 그럼 이 문제를 봤었을 때 아까 전처럼 하나씩 배워라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는 지금처럼 현실적으로 푸는 친구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외워서 문제를 보자마자 개차 수열이네. 그렇다면 A11 1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까지니까 10까지의 3K였겠구나 라고 곧바로 식을 세우는 친구들이 있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개차 수열이라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이 공식을 쓰시면 그것이 가장 빠르기는 해요. 근데 이 공식을 암기할 수 있을 것이냐?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연습을 좀 많이 하셔서 공식을 암기하시든 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요 형태니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가 봅시다. 나머지 문제들 다 마찬가지 문제 유형들이니까 한번 풀어주시고 이번엔 또 비슷한 수열이에요. 비슷한 수열인데 얘가 AN 플러스 1은 3 곱하기 A였으면 뭐야? 등비 수열이었겠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있어? 일반항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원래는 하나씩 해서 A10까지 추론해 나가는 과정이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백연지식이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거 말고,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아까랑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할 거예요. 여기 보세요. 먼저, n에다 1 집어넣어 봅시다. A2는 3의 1제곱에 A1이고요. 그 다음에 A3는 3의
2제곱에 A2가 됐을 거고요. A4는 3의 세제곱에 A3이 됐을 것이고, 지금 A10을 물어봤으니까 A10은 뭐가 됐을까요? 3의 9제곱에 A9까지 나와 있었겠죠. 이번엔 얘네들을 어떻게 할까요? 다 더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A2 더하기 A3 더하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쪽은 3A1, 9A2 이렇게 되기 때문에 A2가 소거가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번엔 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곱해보자고요. 곱하게 되면 A2에서부터 시작해서 A9까지에다가 곱하기 A10이 있을 거고, 맞습니까? 이쪽은 A1부터 A1도 있었을 것이고 A2에서부터 A9까지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곱하기에 3의 1제곱, 3의 2제곱 했으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9까지 더해져 있는 이런 형태 나오겠죠. 이쪽은 지수법칙이에요. 얘네들 다 곱한 거니까 지금. 이해될까요? 그럼 하고 나시면 얘 약분돼서 사라지겠죠. 0은 아닐 거 아니에요. 따라서 A10은 A1 값이 아까 얼마였죠? 3이었죠. 3 곱하기에 얘는 3분의 얘 등차수열의 합이죠. 9 곱하기 10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45니까 3의 46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되실까요? 얘도 지금 이걸 형태로 그대로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지금 1172, 1168을 얘는 개차수열 공식으로 연습하시는 것은 집에 가서 다시 연습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현실적인 방법으로 얘네들은 다 더해져야 되는 거구나, 얘는 다 곱해져야 되는 거구나, 지금 빨리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파란색 풀이로만 두 문제 좀 빨리 한번 풀어보고 다음 세 번째 문제 유형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것들도 아마 쭉 반복되는데 저랑은 1176을 볼 겁니다. 우선 이 형태도 정말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an 플러스 1. 그냥 마치 얘는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예요. 만약에 여기 플러스 2가 없다고 생각해볼까요? 그럼 무슨 수열 되는 걸까요? 등비수열. 이번에 an의 개수인 마이너스 3을 없다고 생각해볼까요? 그럼 무슨 수열 되는 거예요? 등차수열. 근데 문제는 두 개가 동시에 다 있어요. 그렇다면 얘는 어디에도 속해져 있지 않고 얘네들만의 독특한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직접 하면서 추론해 나가는 거예요. A1은 1이에요. 두 번째 항은 뭐였을까요? 전에 있던 항에다가 마이너스 3배를 하고 더하기 1을 하라는 얘기죠. 얼마였을까요? 마이너스 1. 그 다음 다시 세 번째 항은 전에 있던 항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3배를 하고 2를 더하라는 얘기죠. 얼마인가요? 5. 규칙이 안 보이죠? 지금 나열하면서 계속 규칙 찾을 생각하시면서 나열하셔야 돼요. 기계처럼 쭉 나열한 다음에 규칙 찾는 게 아니라 나열해 나가시면서 규칙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은 전에 있던 항에다가 마이너스 3배를 하고 더하기 2를 해달라는 거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5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에다가 39에다가 더하기 2 하니까 41? 왜 규칙이 안 보이지? 등차인가? 계산해보면 얼마죠? 빼기 2. 얘는 얼마 커진 거예요? 6? 등차 수열은 아니다. 얘는? 마이너스 18. 얘는? 플러스 54. 곱하기 마이너스 3. 그죠?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이웃한 두 항의 차이가
또 다른 수열을 이루고 있기는 한데 얘네들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었던 거네. 따라서 얘네들을 보아하니 그렇다면 A2는 A1에다가 빼기 2를 했던 거고 A3은 A2에다가 플러스 6을 했던 거고 A4는 A3에다가 마이너스 18을 했던 거고 A5는 A4에다가 얼마야? 54를 더한 거고 뭐 A6이니까 A6까지만 구해주면 되는 거네. A6은 A5에다가 얼마 했을까? 마이너스 3을 곱한 값을 뺐을 테니까 얼마니? 3을 곱한 값을 뺐을 테니까 3, 42, 162? 맞나요? 네. 이렇게? 맞습니까? 그 다음은 여기를 이제 싹 다 더해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일반항을 구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일반항을 구한다고 생각해보자. 알겠지? 6번째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좀 더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거 말고 AN을 구한다면 AN-1에 플러스 뭔가가 있겠지. 어차피 일반항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이 N 이 상태로 별로 남겨둡시다. 그 다음 어떻게 하라 했었지 아까? 이런 형태에 나와있으면 더하라 그랬었어요. 기억나세요? 아까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유형이었었어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A2는 이제 얘네들 이렇게 죽죠. 이렇게 다 죽는 거야. 아까 전에 했던 형태대로. 그럼 AN은 뭐만 남아? A1만 남고 그 다음은 얘네들의 한만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맞니? 근데 얘네들은 무슨 수열이라고? 등비 수열이라고. 이해되니? 그럼 공비는 등비 수열의 합이니까 플러스에 항의 개수는 n-1개야. 항의 개수는 n-1개. 그쵸? 그 다음에 공비는 얼마? 마이너스 3. 총항은 얼마? B1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2. 그쵸? 그럼 얼마입니까?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1 마이너스 R분의 총항 마이너스 2에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의 n-1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식을 좀 더 예쁘게 정리하자면 뭐 얘는 여기 AN은 A1이 1이었죠. 1 플러스 얘는 플러스 4였을 테니까 약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의 n-1제곱 뭐 요렇게 일반항을 찾아낼 수 있었겠다.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직접 추론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면 서로 간에 항을 배열하게 되었었을 때 그 개차, 이웃한 두 항에 대한 차이가 등비 수열을 이루게 돼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웃한 두 항의 차이가 등비 수열을 이루게 된다. 공비가 마이너스 3이죠. 이게 우연은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워. 연습 좀 많이 해야 돼. 또는 학교 선생님이 이걸 내신다면 그 선생님이 하시는 풀이대로 하셔야 돼요. 알겠죠? 지금 이런 풀이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풀이는 보세요. 이 AN 플러스 1을 이 양변에 적절한 특정한 수를 더하거나 빼게 되면 모양새가 예쁘게 나오게 돼. 다시 말하면 치환을 이용할 거야. 그래서 그 적절한 값 찾는 것은 조금 이따 생각해보고 양쪽에 2분의 1씩을 빼볼게. 2분의 1씩을 빼볼 거야. 어떻게 찾았습니까? 그건 좀 이따 볼 거라고. 2분의 1을 똑같이 빼봅시다. 그럼 얼마죠 얘는? 플러스 2분의 3이죠. 이쪽의 상수항은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보면 AN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이해되세요? 지금 이 식이 여기까지 넘어온 거예요.
하게 되면 요만큼 보이세요? 제가 얘를 bn 플러스 1이라고 치환을 하면 얘는 bn이 됐을 것이고 bn 플러스 1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3bn이라는 수열로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bn이라는 수열은 무슨 수열이야? 공비가 얼마짜리? 마이너스 3짜리. 그치? 그리고 초항은 b1 초항은 얼마야? 1 집어넣으시면 1 빼기 2분의 1이니까 b1은 2분의 1. 이해되니? 따라서 bn이라는 수열은 이거였을 거야.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제곱. 근데 bn이 아니라 우리는 an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요 bn 자리에 an-2분의 1을 도로 집어넣자. 그렇다면 최종 결론으로 an은 뭐가 됐다는 거야?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에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에 마이너스 3의 n-1제곱. 이러한 일반항을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이게 훨씬 편하기는 하죠. 아까에 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A6을 물어본다면 6 그냥 넣어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건 이거죠. 이 값을 어떻게 찾았냐? 빼는 값을 어떻게 찾았냐? 이제 이 값은 나중에 극한을 배우시게 되면 an 플러스 1과 an이 서로 같아지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서로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얘를 k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 값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4k는 2가 되면서 k값 얼마입니까? 2분의 1. 그 값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하는 거 아니고 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도 이해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문제를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아까 처음에 설명했었던 것과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방법 나누어서 다시 한 번만 좀 풀어보고 다음 문제 좀 넘어가도록 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선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대표적인 유형들은 좀 잘 쫓아와 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나머지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 대입을 해보시면서 찾아주시면 되는데 뭐 1177은 진짜 하나씩 하나씩 다 대입해 보시는 거예요. 뭔가 일반을 찾는 게 아니라 1178도 지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178 해서 AN이 뭘지 일반항이 뭘지를 한번 결정해 보시겠어요? 지금 한번 빨리 한번 풀어보시죠. 혹시 찾으신 분 일반항? 네. 네. 한번 따져볼까요? 그래요. A1은 1이고요. 그죠? A1은 1이었다 칩시다. A2 혹시 찾았어요? A2? 뭐예요? 3분의 1. 세 번째 항은? 5분의 1. 혹시 7분의 1인가요? 그럼 1번은 찾았네. 1번은 뭡니까? 2n-1 분의 이렇게 되겠네. 1번하고 A였겠네. 그쵸? 직접 하나씩 대입해보면서 추론하시는 거고. 근데 예전에는 제가 그때 70개 넘는 거 그런 공식들도 막 암기했다고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선배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이런 것도 있었죠. 야, 이거 배열하다가 숫자가 더 복잡해졌는데 배열하다가 틀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막 그러면서. 근데 이젠 절대 그렇게는 안 나와요. 이것보다 더 복잡하게는 안 나와, 절대로. 역수를 취해보시는 겁니다. 다음처럼 돼 있을 때. 우선 지금 어떤 형태냐면 분모 복잡, 분자 간단.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역수를 취해보시면 우리가 뭔가 변형시킬 건덕지가 나타나죠. 어떻게? 이렇게 쪼갤 수 있죠. 그럼 an 플러스 1분의 1은 2 플러스 an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다면 제가 얘를 bn으로 치환을 해주시면 얘는 bn 플러스 1은 bn 플러스 2가 되면서 뭐가 생겨?
등차 수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bn 값은 등차 수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초항은 공차가 2고 초항이 1이니까 bn이라는 수열은 뭐가 됐을 거냐면 초항이 1분의 1이죠. 초항이 1이니까 1분의 1, 그죠? 그래서 1분의 1 플러스 n-1의 공차 2 이렇게.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2n-1 이렇게 생기는 거죠. bn이. 근데 bn 값은 a n분의 1과 똑같다 보니까 역수를 취하시게 되면 마지막 최종적인 일반항은 an은 2n-1분의 1 뭐 이렇게 찾아내기도 했었습니다. 뭐 지금은 그냥 추론해서도 뭐 크게 상관되지는 않습니다. 이해될까요? 근데 혹시라도 알고 있으면 또 이게 하나의 무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언급해드리는 것뿐. 네.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보시죠. 그 다음에 1179에서는 지금 결국에 여기서 원하는 거는 잠깐 보세요. 이건 뭐 저만식 일반항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반항을 구하려고 막 그렇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걸 풀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반항을 구한다면 구할 수야 있겠죠. 하지만 구할 필요가 없다. 문제 유형에 따라선 A1, A2, A3, A4를 계산해 달라는 거잖아요. A5, A6, 그쵸? 근데 얘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n에다 1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렇다면 A1 더하기 A2는 얼마죠? 1 집어넣으면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래요. A2 더하기 A3은 얼마 나올까요? 3? 또 이번에 3 집어넣으래. A3 더하기 A4는 4. A5 더하기 A6은 아니다. A4죠. A4 더하기 A5는 5. A5 더하기 A6은 6.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얘네들을 다 더하면 되나 봤더니 A2가 갑자기 2개 생기고 A3도 2개 생기고 막 이렇게 되네. 맞아? 이렇게 생기면 우리가 복잡해지잖아. A1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때는 이렇게 보는 센스는 어떨까? 어차피 얘네들만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결국에는 2, 4, 6 이런 게 몇 개 있었을까? 25개.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센스를 발휘하는 것도 괜찮다. 일반항을 구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래서 약간 퍼즐 같은 느낌이니까 좀 흥미를 가지면서 해주시면 좋겠고, 다만 1181은 외우자. 혹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혹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얘기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문제화 될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지금 교과과정 바뀌라서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푼다라는 거 정도만 보시죠.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에 있던 두 개의 항을 더해서 새로운 항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었다면 두 번째 항도 1이었다면 그 다음 항은 뭐였을까요? 2가 됐겠죠. 이해되세요? 전에 있던 두 개를 더해서 새로운 항을 만든다는 거니까. 그 다음은 3, 그 다음은 5, 그 다음은 8 이런 식으로. 이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것은 정말 수학자들도 힘들어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피보나치 수열이다. 앞에 있던 두 항 뭐 P로 시작했던 수열 같은데? 맞아. 얘는 일반항 구하는 거 아니라 그랬었어. 거기까지만 알고 계셨어도 돼요. 이건 일반항을 구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암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알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암기하실 거냐면 이렇게 암기할 겁니다. 요 AK 보시죠. 딱 요 형태예요. 딱 요 형태로밖에 나올 수가 없어. 알겠죠? 그렇다면 AK는 뭐가 됐을 거냐면 이 항하고 자식으로 하면 AK 플러스 2 마이너스 AK 플러스 1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여기 자리에 AK 플러스 1 분모는 이렇게 똑같이 있었을 거고 얘는 AK 플러스 2 마이너스 AK 플러스 1 이렇게 집어넣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기에서 우리의 사랑으로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쪼개시면 약분돼서 사라지면서 A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또 쪼개지면서 약분되면 AK 플러스 2분의 1 형태가 나오면서 부분분수처럼 지워질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겠네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혹시라도 욕심이 들어서 나는 일반항을 구해볼 거야 이런 것들은 나중에 대학 가셔서 리포트를 제출하시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내용 한번 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넘어가 보시면 뭐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떠나서 그냥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처음 본다 이런 느낌이 드는 수열들. 처음 본다. 뭐야 이거? 뭐 이런 느낌이 드시면 다 배열하셔라. 배열하시면 이제는 규칙이 쉽게 나오는 문제 유형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형에서 지금 현재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점화식을 통한 특별한 풀이가 아니라 쭉 대입하다 보면 뭔가 규칙이 생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하다 보면 어떤 특정 마디가 주기를 이루면서 계속 반복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형은 따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SN이 나왔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SN이 나왔을 때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좀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SN은 4AN 빼기 9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고 이때 A 100을 구하는 건데 난 지금 SN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여기에 S의 어쩌리저쩌리가 혹시라도 나온다면 이 식은 이렇게 변형시켜서 찾으셔야 될 거예요. 얘가 만약에 A 100이 아니라 S 100이라면 S 100의 값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본다면 뭐야 AN까지 AN 구해서 다시 시그마를 붙여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SN의 4배에 AN 보면 뭐가 떠올라? SN에서 SN-를 뺀 게 바로 AN이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고 나면 SN은 4SN-4SN-1의 마이너스 9 이항하고 자시고 하시면 3SN은 4SN-1의 플러스 9가 되면서 아까 전에 봤었던 9가 없어지면 등비수열 4가 없어지면 등차수열 나오는 SN의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SN도 어차피 N에 대한 식이 될 거고 얘도 하나의 수열이거든요. 그러니까 SN을 하나의 수열이라고 생각하고 100번째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물론 일반항 구한 다음에 하셔도 될 거고 근데 지금 어차피 A 100이니까 우리는 뭘 찾을 거야? 일반항 찾을 거야. 일반항 찾을 거면 뭐가 없어져야 돼? SN이 없어져야 돼. 그렇다면 우리는 식을 하나 더 찾을 거야. SN 플러스 1이라면 SN 플러스 1이었으면 뭐였을까? 사이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9를 만족한다는 얘기 아니었을까? 맞아요. 그렇다면 SN은 4AN 빼기 9래며 뭐가 떠올라? 두식 어떻게 할까? 두식을 어떻게 할까? SN에서 SN-를 빼면 AN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S를 없애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그래서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식을 찾아낸 거고 SN 플러스 1에서 SN을 빼면 뭐가 나올까? 쭉 머릿속에 생각해봐봐. 여기 SN 플러스 1은 뭐야? A1, A2, A3에서 AN 플러스 1까지 더한 거고 SN은 뭐야? A1부터 시작해서 AN까지 더한 거 아니야. 그럼 두세 개를 뺀다면 뭐가 되겠어? AN 플러스 1만 남겠지. 이해되세요? AN 플러스 1만. 이해돼? 그래서 이 식을 만들어낸 거야. 두 식을 어떻게 한다고? 뺀다고. 빼면 뭐가 만들어져? AN 플러스 1. 그렇다면 4AN 플러스 1 빼기 4AN이 되는 것이고 빼기고는 없어지겠지. 그리고 식을 예쁘게 정리하자면 얘 이쪽 이항시켜볼까? 그러면 마이너스 4AN 플러스 1이 빠진 거니까 마이너스 3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AN이 나오는 것이고 AN 플러스 1은 뭐야? 3분의 4 AN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될까요? 무슨 수열? 등비수열. 아, 이 새끼 등비수열의 합 사이의 관계였었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을 만드셔야 된다. 알겠지? 근데 1186을 조심하셔야 될 게 1186을 보시면 Sn 플러스 1은 2Sn 더하기 3대? 아니야. 제가 처음부터 조심할 거를 말씀드린 것보단 1186을 통해서 너희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너희들이 직접 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지금 빨리 한번 먼저 풀어보죠. 1186 한번 풀어보죠. 마찬가지, AN을 구하라 그랬다. 물론 뭐 이것도 SN 하나의 수열이라고 한 다음에 SN을 구한 다음에 SN의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SN 빼기 SN-을 통해서 A6을 계산할 수도 있지만 또는 A6이잖아요. A6은 어차피 S6에서 S5를 빼면 되는 거니까 이 규칙에 맞춰서 S1, S2, S3 해서 S5, S6까지만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셔도 돼요. 그렇죠? 계산하셔서 여기서 그냥 빼셔도 A6은 나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나 이거 저마식 통해서 풀 거야. 연습했었는데 뭐 그렇다면 SN 플러스 1 있으니까 SN에서 2SN-1 더하기 3을 계산하셔서 빼시면 뭐가 나오게 됩니까? A N 플러스 1은 빼시면 얼마 나옵니까? SN은 2의 SN-1 더하기 3이니까 빼고 나면 2의 SN 빼기 SN-1이 나올 것이고 SN 빼기 SN-1은 얼마죠? AN인가요? 그래서 얘는 2AN이 남고 3, 3 소원이니까 등비수열이다. 그래서 S1은 A1이잖아요. 그래서 1, 그 다음에 공비가 2니까 2, 4, 2의 제곱 해서 여섯 번째 2의 다섯 제곱 정답은 32라고 하시면 오답이 나오죠. 그 오답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문제는 여기서 n이 1, 2, 3, 4가 들어가기 때문에 sn-1로 하시게 되면 얘는 n이 0, 1, 2, 3,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0번째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 이해되니? 따라서 sn 플러스 1로 시작되는 수열이 있을 때는 무조건 주어져 있는 조건식보다 n이 1부터 시작되고 있으니까 이것보다 하나 더 높은 차수여야 된다. 따라서 저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Sn 플러스 1을 활용하셨어야 된다. 이 Sn 플러스 1 더하기 3 이렇게. 그 다음 두 놈을 빼시면 AN 플러스 2는 2AN 플러스 1이 나오면서 N은 1, 2, 3이 됐을 테니까 따라서 N에다 1을 집어넣으시면 A3은 2A2인 거는 알겠어. 근데 문제는 A2를 모르는 거잖아? 그렇다면 S1은 A1인 걸 알고 있으니까 먼저 1부터 시작되는 것은 확실해. 근데 A2서부터는 다 등비수열을 이루기는 해. 그치? 따라서 N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S2를 실제로 찾아보면 S2는 얼마야? 2S1 더하기 3이니까 5지. 맞니? 근데 얘는 A1 더하기 A2잖아. 근데 A1 값이 방금 본 것처럼 1이라고. 따라서 A2 값은 얼마였어? 4. 그 다음서부터는 4 곱하기 2. 그 다음서부터는 4 곱하기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따라서 결국에는 4 곱하기 2의 세제곱, 4 곱하기 2의 4제곱이 바로 여섯 번째 항이 되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 된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겁니다. 여기 아까 전에 본 것처럼 Sn 플러스 2에 대한 식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 물론 뭐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혹시라도 이 방법으로 가실 때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선 여기까지 나올 건데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과제는 1192까지 갈 겁니다. 1192번까지 갈 건데 아니 왜 1189번은 안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도형에서 하나씩 너희들이 찾아줘야 돼요.
찾는 겁니다. 직접 찾아서 숫자를 실제로 다 배열하면서 거기는 규칙 찾는 거예요. 점화식이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잘 봐주시고 네, 1192번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